가톨릭 성인들의 뼈라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감사해요, 교현 씨. 근데 그걸 왜 사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성인들의 뼈를 성스러운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도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거였네요. 면죄부이면서 정확히는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거는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다 못한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타락했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뒤를 이어서 교황과 성직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새로운 종파, 이른바 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일은 프랑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데 신교를 따르는 신교 교회와 신자들이 프랑스에서도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 안에 이 신교도가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역적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특히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는 이 신교도를 단호하고 잔혹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신교도를 색출하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산채로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555년에 파리를 비롯해서 5개밖에 없던 교회가 4년 뒤인 1559년에는 100여 개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년 뒤에는 전국에서 2,000여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진짜 급속도로 퍼졌네. 올리비아 씨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아니면 그 신교예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가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그 하나님 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 성상으로 이렇게 네네.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에 없다고 해서 신교에서는 그거를 다 아예 빼라. 그냥 빼라 없애버리는 거죠. 저는 일단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저희 가족이 다 신교예요. 아빠 얘기 듣기론 가톨릭들한테는 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축일에는 쉬어야 되고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 신교도들은 그때 일도 하고 가톨릭들은 그때 금식하는 날이어도 저희는 고기도 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항상 계속 부딪힌 거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나라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나뉘어 있잖아요, 종교가. 네. 그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좀 이게 정리가 필요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카트린 왕비는 하나의 왕국의 종교가 둘로 나뉘는 이 혼란한 상황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득이 될 게 없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트린 왕비와 샤를 9세가 신교와 가톨릭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프랑스에선 신교도를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 강경파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강경파의 선두에 섰던 거는 부와 명성을 가진 권력자인 기즈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왕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던 1562년에 카트린 드 메디치가 돌연 충격적인 칙령을 내리면서 이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칙령의 내용은 바로 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까지 프랑스가 법으로 금지하던 신교를 왕실에서 인정하면 가톨릭 교도와 신교도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권위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으로 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카트린 왕비의 기대는 실현되었을까? 실패했겠죠. 뭐 흐름상. 네, 맞습니다. 가톨릭 쪽에서 난리 났겠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왕실에게서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즈 가문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신교의 손을 들어준 왕실에 크게 분노했고 카트린 왕비를 찾아가서 나는 칙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칙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카트린 왕비는 그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루브르 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즈 가문은 1562년 봄에 기어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에이? 뭐야? 네.
에이? 뭐야? 1562년에 벌어진 바시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교회인가요? 당시에 바시라는 동네에 신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군인들이 총을 쏘며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검은색 옷을 입은 신교도들을 이제 칼로 내려치는 병사들. 근데 저쪽 왼쪽 아래에 보면은 검정색 애기까지 네, 막 아기까지 그려져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자 어떻게 안에 있던 신교도들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건물 옆 벽을 타고 기둥 위로 숨거나 또 그들을 잡아 내려 끄는 사람들까지 그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신교도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기즈 가문은 여세를 몰아서 이곳으로 향하는데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른 교회. 궁으로? 그렇죠. 바로 왕실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당시 퐁텐블로에 있던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기즈 가문은 이곳에서 까트린 왕비를 볼모로 사로잡고 자신들은 난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서 왕을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신교도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교 측에서는 저렇게 학살 당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신교도들도 크게 분노했고 복수를 위해서 즉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서는데 신교도 측의 선언문이 있어서 규현 씨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왕의 신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즈는 왕과 카트린 왕비에게 다가가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왕과 카트린 왕비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예, 들어보니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즈 가면 니네 뒤졌슈? 뭐 이거죠 사실. 또 우리는 왕실 편에 서서 지킬 거다. 그렇죠. 기즈 가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왕을 위해 나섰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럼 있습니다. 카트린 왕비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자기 아들인 왕의 권위가 제대로 행사가 될까요? 이렇게 가톨릭과 신교의 종교 갈등을 명분으로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품게 되면서 프랑스를 통째로 뒤흔든 참혹한 종교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름은 종교 전쟁이지만 그 실상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두고 벌어진 피비린내나는 권력 쟁탈전이자 프랑스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마다 혼란과 학살 그리고 살인과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쨌든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왕실에서는 머리 골치만 아프겠네요. 네, 볼모에서 풀려난 까트린은 어떻게든 가톨릭과 신교를 중재해야만 했고요. 아들인 샤를 9세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떤 묘안이었을까요? 뭐 갈등이 있을 때 늘 나오는 수법이 있죠. 뭐요? 결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안끼리의 누구를 희생을 시켜서. 그렇죠.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이 결혼을 통해서 신교와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명운이 걸린 이 중대한 계획에 까트린 왕비가 가톨릭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마고공주구나. 아름다운 미모로 시인들의 칭송을 받아마지 않던 19살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아, 마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드디어 나왔네. 올리비아 씨, 그 마고공주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고도 이제 어머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굉장히 일단 우아했을 뿐만 아니고 말도 엄청나게 잘했고 글도 잘 썼고
그리고 그 예술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올리비아 씨처럼 언어도 뛰어났다면서요? 네. 이탈리아, 스페인어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리스어, 라틴어 뭐 거의 뭐 다 했죠. 약간 뇌생녀 느낌이네요. 완전 팔방미인 그냥 예. 그렇다면 왕비가 딸 마고의 결혼 상대로 낙점한 인물은 누구였을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야, 쉽지 않죠. 그렇죠. 아무나 결혼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한 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마고의 결혼 상대는 19살의 동갑내기인 앙리드 나바르,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앙리 4세는 왕실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부르봉 가문의 핏줄이면서 전쟁에서 신교를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작네요, 생각보다. 조금 급이 다르죠. 네. 이렇게만 봐도. 네. 하지만 기즈 가문에 맞서 전쟁을 벌이던 신교 군대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때문에 앙리 4세는 어머니인 잔달불의 여왕과 함께 신교 측의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상징하는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신교를 대표하는 이 왕자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신교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드리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 며느리인 마고가 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아닙니다. 결혼을 추진했던 까트린 왕비는 이것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고의 개종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결혼식을 불과 한 2달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협상을 위해 파리를 찾은 앙리 4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아니 공교롭게도 기즈가 죽었겠죠. 기즈왕.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협상하는 이 그렇죠. 시점에 죽은 게 되게 아니, 어떻게 우연히 이상한데요? 거기서 죽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아이고 이상한데. 지금 의심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심을 당시 사람들도 했어요. 바로 까트린 왕비가 독이 문든 장갑을 보내서 ዣ달브레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장모가 될 왕비가 아무튼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여러분이 앙리 4세였다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는 파혼한다?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복수를 네, 사정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앙리 4세는 고민 끝에 맞다니까요, 교수님. 왜 그래 갑자기. 자, 고민 끝에 예정대로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 왕의 여동생인 마고 공주와 결혼하면 나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적진인 파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와. 이때 앙리 4세의 곁엔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또 꼴리니라고 하는 제독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와, 꼴리니. 가스파르드 꼴리니라는 이 제독은 신교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톨릭 군대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즈 가문이 가장 죽이고 싶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꼴리니 외에도 전쟁을 이끌던 수많은 신교 측의 주요 인사들이 앙리 4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 상황이 불안하고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가톨릭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신교도들이 갑자기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결혼식을 빌미로 파리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퍼지게 됩니다. 가톨릭과 신교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무섭게 고조되던 1572년 8월 18일 아이고야. 마침내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설에 따르면 예식이 진행되던 중에 마고 공주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arguerite de Valois. Acceptes-tu pour époux Henri de Bourbon, roi de Navarre?
대답을 안 했어? 헉! 얼마나 어색했을까. Au nom du Père, au nom du Fils et au nom de la Sainte Église, je vous déclare mari et femme. 정답은 결혼 때문에 애인과 헤어져서입니다. 마고에게는 애인이 있었구나. 연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고의 연인은 앙리 드 기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즈 기즈가 가문? 뭐니? 네, 맞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네. 교수님 근데 기즈 가문이면 꽤 좋은 가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데다 지위도 높고 검술 실력도 뛰어나서 사교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카톨릭이었고 또. 앙리 드 기즈는 공주의 마음을, 즉 마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 그 영화의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요. 원래는 그 당일날 밤은 이제 남편이랑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몰래 그 엉리 드 기즈를 이제 방으로 불러들여서 불러서 이제 첫날을 밤을 보냈다는 약간 네. 소문이었죠. 네. 예. 교수님 근데 그 마고의 엄마 카트린 왕비는 자기 딸이 저 기즈 공작과 서로 연인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이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왕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고가 연애를 하고 몰래 청혼까지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왕실의 견제 상대 대상이었던 기즈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앙리 4세와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까트리 왕비에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마고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했고 기록에 따르면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짠하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기즈 공작은 왕실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려요. 비겁해. 그럴 수도 있지. 왜?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네요. 후레비로 죽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종교를 바꾼 남자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 그 계속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자, 나중에 혜성 씨는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고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고 어머니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장면에서 보이는 성혼 선언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은 엄마인 카트린 왕비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이 결혼식은 끝났잖아요, 어쨌든 무사히.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피해 결혼식이라고? 사건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제죠. 피로연이 한창이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신호탄인가? 신교의 군사 지도자였던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앙리 4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 걔 아니야? 기즈 가문이죠. 아니야. 걔는 지금 꼬리 내리려고 이미 네. 결혼까지 했는데. 훌륭한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꼴리니 제독 암살의 배우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 강경파의 수장인 기즈 공작. 그는 선대 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꼴리니 제독에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꼴리니 제독을 두고 이를 갈고 있던 인물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자, 또 다른 배우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까트린느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왕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가? 신교도들 말살하려고? 그럼 아닐 텐데. 당시 왕인 샤를 9세가 꼴리니 제독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입장에선 아들이 신교에 회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꼴리니 세력이 커져서 섭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즈이건 아니면 까트린 메디치이건 둘 중에 누가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꼴리니 제독의 부상 소식이 들리자 신교도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전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들끓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암살이 있던 바로 그날 밤 루브르 궁전에서 까트린 드 메디치 그리고 기즈 공작 샤를 9세가 은밀히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왕비와 공작은 신교도의 군대가 왕실을 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꼴리니 공작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죽여야 한다. 선수 치겠다는 거네요. 네.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에 떠밀려 신교파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남편인 앙리 4세도 위험할 텐데 마고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마고는 까트린 왕비의 방에서 왕실 일가와 기스 공작이 학살을 모의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을 것 같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모친의 방에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요. 자기 언니인 클로드가 자기를 보자마자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마고가 회고록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당시 상황을 살짝 각색해서 남긴 기록인데 규현 씨, 그다음에 지원 씨, 혜성 씨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엄마, 언니 나 왔어. 마고, 당장 방으로 돌아가라. 왜? 남편과 빨리 합방하도록 해라. 싫어. 마고, 안 돼. 절대 남편과 같은 방에 있지 마. 언니 말 명심해.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신이 우리 편이라면 마고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이게 무슨 잘하네. 상황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잘한다, 진짜 잘한다. 신교도 인사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그중에는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앙리 4세와 같은 방에 있다? 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인 까트린 왕비는 마고가 앙리 4세와 침실에 들지 않고 미리 대피한다면 이 계획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아들인 샤를 9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인 마고를 전쟁의 제물로 내놓은 것과 같은 와,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카트린 무서운 여자네. 딸은 싫어했네. 사실 까트린 메디치의 가장 큰 관심은 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스 공작이 이끄는 카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파리 시내의 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질렀네. 사륙전이 시작되자 기스 공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원수인 꼴리니 제독의 숙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그림에 보면 2층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얘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꼴린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꼴리니의 시신을 장기를 드러내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공적이었던 꼴리니 제독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그림에는 학살을 모의한 까트린 데 메디치 왕비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시신 보고 있네. 상복을 입고 있는 까트린 메디치가 쌓여있는 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죽었나 안 몇 죽었나? 명 죽었나? 살아있는 신교도의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꼴리니? 그 결정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루 동안 학살이 벌어지고 그쳐야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파리 시민들까지 이 광기의 학살에 가담하고 동조하면서 학살극이 계속 연장. 전국에. 어머, 그 일반 민중들까지. 네. 파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제 학살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배가 갈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은 여성들도 나오게 됩니다.